네, 이번에 한번 원래 국내는 잘 안 하는데 한번 그냥 이렇게 좀 뭐 이슈가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위메이드하고 컴투스 홀딩스인가 한번 이렇게 그냥 조인 해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위메이드 뭐 어제도 그렇고 자꾸 뭐 이렇게 뭐 거래량 자꾸 나오니까 하루에 뭐 4,500억씩 나오니까, 이거는 원래 액토즈하고 위메이드는 항상 이거는 항상 있었어요. 미래의 전설 이거를. 저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게임 쪽에서도 블리자드나 이렇게 M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또 싫어하실 분들도 있긴 한데 약간 정실이라 해야 되나? 이게 좀 메이저 게임이 있고 조금 있잖아요. 이렇게 뭐야 리니지류처럼 이렇게 하드코어한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해. 이건 양산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중국 쪽에서 조금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있어요. 중국에서 시장은 있어. 근데 이제 많이 하진 않다 보니까 저도 뭐 시장 조사 겸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렇게 보긴 했었는데 이 정확한 앞뒤 상관관계는 모르는데 꾸준히 이런 문제가 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있는데 누가 먹고도 먹어야 될 거거든. 근데 뭐 위메이드 거냐 뭐 액토즈 거냐 해가지고 뭐 지금 보니까 뭐 아직 딱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를 뭐 사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래서 보면 이제 미르하고 미르2 뭐 이러는데 이거는 뭐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하여튼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IP 매출이든 뭐든 그래서 뭐 이슈가 되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하려 했냐면 이거 타트나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러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여튼 이 게임 회사 쪽이 이제 조금 하여튼 좀 결이 좀 틀려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메이저, 그러니까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이래가지고 3N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2군, 뭐 카카오 게임즈, 뭐 펄어비스, 뭐 해가지고 위메이드, 뭐 웹젠, 뭐 있어요. 하여튼 중견 기업이야.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중견 기업이고 기술자 된다. 그 개발자들도 좀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지? 나오면 일단 중박은 하는데 그렇다고 확 이게 또 매니아층 이거 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 저처럼 이제 게임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알고, 근데 일반적인 어떤 유저층들이나 이렇게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블리자드에서 나오는 뭐 디아블로라든지 이렇게 확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고만고만. 근데 매출도 고만고만인데 요즘 최근에 뭐 하여튼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트 얘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거 이제 컴투스 자료고요. 컴투스가 원래 게임빌이 이름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꾼 다음에 이거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저기 해보겠다 했더니 지금 이게 출시가 됐나 봐요. 이게 뭐 영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이버 제페토 같이 이게 게임 회사들 중에는 이게 거의 처음이에요. 시총을 가늠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가격이 출렁이는 게 뭐냐면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가 모바일 게임 거의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하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NC나 넷마블이나 넥슨이 시장성이 있다는 거는 알아. 근데 이제 기술자들도 없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기획 단계인 거야. 이제 뭐 이런 게 있다니까 한번 야 저기 뭐 게임 이게 지금 말씀 중은 다 그냥 가상이에요. 소설이야 소설. 컴투스 홀딩스에서 야 이거 뭐 모바일 게임 해봤다는데 야 이거 매출 한 100억씩 나온다는데 하루에 100억씩 나온다는데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저 초창기에 뭐 앱스토어나 이렇게 구글 스토어 같은 데서 이렇게 조금씩 나왔다고, 무슨 프로야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모바일 게임 슬슬 나오다가 넥슨이 아예 몬스터 길들이기로 이렇게 전향을 하면서 그냥 모바일로 전향을 해버린 거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전향을 한 케이스고, 넥슨은 뭐 저기 서든이나 뭐 피파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긴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도 좀 활성화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이게 전문 분야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컴투스하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이긴 했는데 이제 플랫폼으로 더 빨리,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처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투자도 받고 이게 아마 안정화가 되면은 그런 거죠. 이제 초창기에 진입을 했지만 이제 대기업들은 막 300명 400명씩 개발자를 때려 박으니까 또 고퀄리티의 게임이 나오듯이 처음에는 얘네가 모바일로 전향한 다음에 이제 넥슨이나 이렇게 막 몬스터 길들이기부터 해가지고 뭐 세븐나이츠에서 뭐 아주 게임 엄청 많아요. 다 모바일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게임이 전체 시장의 한 3, 40% 정도? PC 게임이 한 3, 40% 낸다면 콘솔이 한 3, 40%. 아주 크게 봤을 때, 아주 그냥 전 세계로 봤을 때. 그리고
그냥 뭐 모바일 게임 쪽에서만 봤을 때도 뭐 NC 넥슨 이렇게 좀 상당해요. 그 넥슨과 이제 NC, 넷마블 같은 경우는 또 모바일에서 많이 나오고 지금 리니지도 거의 모바일 그 수익이 거의 90%가 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모바일로 이제 저장이 됐는데 이제 메타버스 쪽에는 아직 누가 스타트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이에 뭐 드래곤플라이나 이런 데서 그 뭐야 저거 AR, VR 쪽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 좀 잘 뭐 하고 그래서 뭐 4억 팔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또. 그래서 AR, VR 쪽은 그 몬스터 뭐야 아니 몬스터 그 뭐야 닌텐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안 포켓몬이 나오면서 AR, VR 쪽이 조금 이제 상승세였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이렇게 PC 스팀 쪽으로 또 전향이 되고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가긴 하는데 이제 넥슨에서도 사실 뭐 중박 이상 나올 만한 게임 별로 없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은 약간 나름 정책이에요. 정책인데 이게 메타버스가 근데 이것도 컴투스 홀딩스라 그래가지고 게임빌 자체를 버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그게 어 나름대로 이게 조금 저기 한 게 아닌가. 뭐 얘기는 길었는데 뭐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냥 처음에 그냥 스타트한 사람에게 약간 프리미엄을 준다 뭐 이런 것 같고 지금 차트도 보면은 계속 뭉개지고 있다가 올라간 게 이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총을 지금 어느 정도로 줘야 될지를 몰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것도 사실 정량적으로 따졌을 때는 별로 맞지는 않아요.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으로 소팅을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가 뭐 좀 제일 높고 시총이 이게 얼마야? 이거 63조 63조야 630조는 아닌 것 같고 63조 뭐 14조 뭐 22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 600억인데 왜 이건 7조를 쳐줘?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하고 뭐 원히트 원더로 그냥 갈 수 있어. 넷마블까지는 근데 넷마블은 좀 너무 이렇게 쳐준 그게 있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각자 틀려요. 그러니까 NC소프트처럼 넷마블을 계산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니까 4분의 1이니까 이게 시총이 너무 올라간 넷마블이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의 아이템별로 틀리고 W게임즈는 지금 너무 안 주잖아요. 이거는 그거예요. 저희 뭐야 이 뭐 카지노 관련된 하여튼 얘가 좀 특이해. 게임 일반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총이 좀 아주 낮은 부분이 있고 회사의 특수성이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검은 사막 그걸로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데 살짝 좀 더 준 그러니까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는 이제 그 투자자들 마음인 거죠. 그냥 뭐 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컴투스도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을 좀 안쳐주는 부분이 있고 웹제는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니네는 그 돈을 많이 벌어도 안 쳐주겠다 뭐 이런 게 또 통해요. 아직까지도 카카오는 좀 비싼데 이게 이제 자기네 모회사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요번에 그 카카오 게임즈에서 뭐 나왔는데 그거 나온 거 아마 그 반영이 돼가지고 카카오 이제 배틀그라운드 그 서비스도 하고 이거저 오딘 나와가지고 그 리니지 잡아먹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떡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 치고는 2배 정도 해주니까 요게 이제 NC소프트 잡아먹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회사별로 영업이익에 따라서 시총을 이게 나래비를 세울 수가 없는 게 이게 직업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이 또 강세네가 있고 프리미엄을 또 줘야 되는 또 카카오는 또 정실이니까 또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웹젠 같은 경우 너는 아니야 해 찬밥이야 찬밥은 또 뒤로 빼야 되고 찬밥이냐 정실이냐에 따라서 이게 용어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좀 잘 쳐주는 애들은 좀 시총이 높은 거고 좀 안 쳐주는 애들은 시총이 좀 빠지는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조금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냥 개똥 철학인 거죠. 그래서 시총 순인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위메이드를 왜 쳐줬어? 뒤에 또 그 저게 있습니다. 그 컴투스 홀딩스는 조금 야 200억인데 지금 장난해?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1번이 위메이드, 카카오, 펄어비스, W, 컴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뭐 자기네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겠죠. 뭐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그러니까 W는 1조 너무 안 쳐주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계열이라는 그러니까 좀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뭐 도박 그런 것도 있고 얘 일반 게임 회사는 아니에요. 좀 특수한 게임 쪽이고 펄어비스는 1,500억 그러니까 펄어비스가 지금 1,500억인데 구조를 보다는 이제 2022년에
3700조 이거 세 번째 거잖아요. 3700조 요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빠진 거는 신경 안 쓰고 이제 도깨비랑 이것저것 출시작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약간 저기 시총을 해준 것 같고, 해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더 많이 사주고 밀어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W는 2022년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 시총을 조금, 그러니까 저평가긴 한데, 그래서 이제 W를 많이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거는 그런 이렇게 약간 그 비전을 먹고 사는 그 분야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600억인데 지네가 좀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쳐주는. 그래서 위메이드가 2022년에 300조 정도 된다 그러면은 9조 정도? 아유, 9조면 얼마야 이거.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한 8조 정도만 해도 한 30%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단타를 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걔네는 돈 무조건 벌고, 중국에도 어른들은 어차피 게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박으로 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출렁이다가 뭐 8조로 갈 거냐, 그건 근데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그냥 희망사항인 거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냥 7조 해준 거잖아요. 그 매출은 없어도. 근데 한 3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7조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펄어비스도 지금 9조인데 9조까지 했으니까 위메이드, 근데 펄어비스랑 위메이드를 같은 선상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사장이 CEO가 38살인가 39살인가 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게임을 지금 직접 만들고 있어요, 사장이, 오너가.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중견기업 제조업으로 따지면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뭐야, 그 절차대로 올라간 회사라 그러면,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 완전 특공대 개념으로 그 뭐 기술자들도 꽤 있고 엔진을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엔진 프리미엄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도깨비랑 이제 내년 후년 해가지고 뭐 유럽 쪽에만 쫙 깔려버리면은 또 스팀도 되고 걔가 플스도 되고 막 이래요. 뭐 핸드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또 먹혀. 그러니까 외국 먹히면은 또 아무래도 저기 뭐야, S&P 500처럼 그 외인들이 또 들어와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감안했을 때는 펄어비스 한 2조 정도 더 주는 그거는 제 생각엔 뭐 그런 거 같고. 근데 위메이드나 이제 컴투스 홀딩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펄어비스가 어떤 개념이냐면, 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있잖아요, 야구 선수 중에도 보면은 이제 슈퍼루키라 그래가지고 그 일반 현역에서 뛰는 사람들보다도 더 투수를 더 잘 돼. 선동열 20살 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메시 20살 때 메시. 그러니까 어차피 싹수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더 쳐줘야 된다 해서 좀 시총을 높게 해주는 것도 있고, 다른 위메이드나 어떻게 보면은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계통에서도 한 50년 차 부장급이지, 부장급. 펄어비스는 지금 신입사원인데 일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 신입사원이고,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컴투스 홀딩스는 지금 아이템을 잘 잡은 거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르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그래도 좀 가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저는 원래 단타 얘기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또 실적 가지고 장난하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게임 쪽을 알면서도 그 어떤 영업이나 시총을 같이 가지고 장난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 회사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영업이익하고 그 어떤 뭐야 크래프톤 영업이익을 같이 세팅해 가지고 같이 시총 비교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게임 회사들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게임 내에서도 어떤 부장급의 어떤 그렇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또 회사가 있고, 이 좀 약간 신입사원이지만 굉장히 그 앞이 창창하면서 게임의 어떤 결이 틀리기 때문에 검은 사막하고 리니지를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리니지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는 완전 씹어 먹는데, 해외에서는 또 이게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서버 통합했다가 또 이렇게 요즘은 또 실적을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틀려요. 검은 사막하고 리니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도 어렵고, 넷마블에 있는 그 뭐야 그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온 게임하고 리니지를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 자체에서도 비교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타종에 있는 거를 뭐 제조업체나 IT를 같이 비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크래프톤하고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크래프톤하고 NC소프트를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크래프톤은 스팀에서 어떤 배틀그라운드야 게임, 그러니까 PC 중심이고, NC소프트는 지금 완전 모바일로 넘어와서 국내용이잖아요. 이거 해외용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22주 됐을 때 사람들이 말이 안 됐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아. 해외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많이 먹히니까. 그래서 이런 게임 회사끼리의 비교 분석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어떤 증권사에 있는 뭐 패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 게임들 다 해봐야 돼요. 저는 뭐 해본 것도 있고,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야, 세이클럽부터 아니까 이건 뭐 아유 이제 말 다 했지 뭐, 그냥 그런 스타일이니까. 조이시티도 그 뭐야, 그 농구 게임 그거 그거 옛날에 그 뭐냐, 그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박진영 그 가수 있잖아요. 걔네 텔미 걔네 그 뭐야, 코스프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살라고 또 그 15,000원 결제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참 이거 비교하기가 그렇지. 이거 플레이 위드 그 본사 가가지고 좀 어디 회사 좀 한번 가보네. 플레이 위드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게임 쪽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친구였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진짜 친정집처럼 굉장히 이 어떤 안식처예요, 안식처. 그래서 하다가 저는 그렇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나 뭐 나녹스나 니콜라는 제가 지금 천천히 알아가는 분야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그냥 당연히. 근데 예전에는 제 뭐 단톡방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알려줬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뭐야, 펄어비스 어떠냐고. 그래서 그때도 괜찮으니까 좋다 그랬는데, 저 이거 평촌에 회사 있을 때도 갔었어요. 평촌 회사도 가보고, 그때도 막 바이오하고 막 떠들고 있더만. 근데 그 엔진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괜찮더라고요. 자체 엔진 갖고 있는 데는 블리자드하고 펄어비스 정도밖에 없어요. 다 유니티하고 그 뭐냐, 그 언리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저런 건데, 게임 회사도 한 종목씩 뭐 갖고 있다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오르면은 이게 많이 오버시팅 되니까 생각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 이분은 이제 그 2018년도 그 비트코인 할 때 이분 계속 방송했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도 요즘도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그 뭐냐, 유튜브에도 지금 몇 개 있는데 이제 유튜브 쪽은 안 올리시고 아프리카 TV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업을 해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백수. 그리고 뭐 포트를 뭐 계속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단타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면은, 단타도 뭐 그게요,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수익이 나야지, 그 수익 안 나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나 보다가 또 재밌으면 또 이런 거 있다고 뭐 단톡방에 올려서 보고. 근데 소이짱 뭐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그 영상 찍다가 한번 해본 거고. 아시겠지만 이제 강은호 이분도 알잖아요. 이분도 아프리카 TV에서 그 비트코인 방송할 때부터 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요즘 조금만 문제가 저기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비트코인 한창 단타 치고 할 때 이제 그 소이짱하고 이분 거 많이 봤었거든요. 봤거든. 이분 한 작년인가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해외 선물은 워낙 이게 좀 망가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대여 계좌 때문에. 그래서 뭐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힘들거나 이제 짜증나 뭐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지, 예능이죠, 예능이.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지 뭐, 이게 하락하면 시청률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게임 저기를 종목을 팠냐면은, 2022년 역대급 게임 기대작 이렇게 하잖아요. 진마 홀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영상이 한 10개 20개 정도 있어요.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사가 나오잖아요. 개발사를 계속 그 엑셀에다 정리를 해, 한 20개 30개를. 그리고 어디 나라에 있고 어디다 어떻게 사야 되고 뭐 물어봐. 그러니까 폴란드 주식인데 미래에셋에서 전해서 이거 사도 돼요? 말아야 돼요? 뭐 계속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 종목을 이렇게 저 혼자 계속 발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발굴도 많이 했어요. 슈퍼셀도 그때 뭐 찾아내고 뭐 이거저거 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 쪽이 그 뭐랄까, 그 식견이 많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 이 일반 사람들은 콘솔만 하는 사람은 콘솔만 하고, 모바일 하는 사람은 모바일만 하고, 이제 뭐 스팀이나 PC 하는 사람 PC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루두루 왔다 갔다. 닌텐도는 두루두루. 그러니까 뭐지? 이 벽을 넘나드는 스타일이라, 벽을 넘나들다 보니까 이제 얘가 뭐가 문제고 얘가 뭐가 있고 막 게임 쪽도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뭐냐면 이제 뭐 잡지사라든지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해가지고 홍보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스팀이나 뭐 트위치인가 뭐 해서 그런 영상으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래프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성장이 된 거지.
지금 게임 시장 쪽은 그 지금 히트작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게임 PC방도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대작 이런 건 대부분 스팀 게임이나 플스 게임이에요. 플스는 아시겠지만 컴퓨터라 이거 영상 자체가 엄청 이게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데 지금 기대작들은 대부분 다 스팀이나 플스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리니지라든지 이렇게 RPG 쪽에서 대작이 안 나오면 사실 국내 게임 회사들은 뭐 재미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발굴할 때 이런 거 계속 찾아보고 그 게임주 조사했던 그 어떤 그게 있다 보니까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뭐 반도체 회사도 그런 식으로 조사해보고 뭐 그러니까 세계 순위도 한번 조사해보고 그 영업이익 실적 확인해보고 차트 분석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그런 것도 한 종목 두 종목 갖고 오고 그러니까 한 분야를 그냥 디릿다 파버리면은 그러니까는 한 분야에서 막 그 달인의 경지에 오르면은 나머지는 분야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접근 방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게임 쪽으로 확 들였다 팠다 그러면 게임을 이걸 이게 만드는 회사가 어디야? 그러면 회사에 만드는 스타일이 뭐야? 매출이 얼마야? 뭐가 문제야? 뭐가 비전이 뭐야? 이렇게 해서 어디에 상장돼 있는 거야? 폴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어디야? 근데 그 CD 프로젝트라고 그 회사가 꽤 유명하더라고요. 국내로 따지면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뭐지? 그러니까 한 분야를 계속 파다 보니까 나머지 뭐 양자 컴퓨터 뭐 나라별로 뭐 위치가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떤 거 있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뭐 이온 트랩 방식이다, 뭔 방식이다. 그럼 계속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스타트업 단계다 이러면 이제 자료는 별로 없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이 리서치나 어떤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부서들은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렇게 무슨 표가 한 장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무슨 어디 리서치 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서치 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사해. 그리고 거기서 막 엄청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좀 찾아보고 또 무료 그런 리서치 자료들은 대부분 다 돈 내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 뭐 삼성 연구소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막 유료 건데 더러 무료로 풀리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서 또 조금 이제 눈동냥으로 해서 좀 찾아내고 그래서 리서치 같은 이런 쪽을 계속 그 연구를 해야 그래야지 이게 전업을 하든 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회사를 알아야지 어떤 뭐야 이 기대작이 출시작이 6월에 나오냐 9월에 나오냐에 따라 9월에 팔지 6월에 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게임은 거의 출시작 나오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리서치나 좀 구글을 굉장히 원활하게 쓰는 게 좋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키워드로 어떤 스타일로 시장 조사하는 게 마찬가지죠. 그냥 동네에서 뭐 PC방일 때 사람들 뭐 유동인구 조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100명, 200명 체크하듯이 일일 단위로 해가지고 한 3개월 체크하면 유동인구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냥 이거 노가다야 노가다. 그냥 이게 조사 노가다야. 그냥. 근데 저는 이제 그 조사 노가다를 계속 한 2,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찾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이거 아까 봤던 자료인데 그것도 비슷하네. 그러면 이제 좀 모았다가 또 유튜브 그 영상 하나 만들 때 또 쓰고 이거 괜찮네. 이거 다음에 또 영상 만들 때 또 써야지. 요런 그러니까 뭐야 이 소희짱 이 영상 몇 개 봐보니까 이분이 진짜 머리가 똑똑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컨텐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영상의 그 다양성도 좋고 재미도 톡톡 튀고 어떤 이거 재능이 되게 있어요. 좋아 이렇게 애드립도 좋고 이분도 재밌어요. 그냥 이제 뭐 하락하고 이런 어떤 분야가 해외 선물이라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는 좀 멘탈 관리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분도 옛날에 재밌었는데 어떻게 말년이 그렇게 될지 난 몰랐지. 하여튼 말년이 아니지만 하여튼 이건 제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어떤 크리에이터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접근하는 영상들은 거기서 핵심이 뭔지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도 있다. 어떤 이런 스타일이다. 접근 방법을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리, 뭐야 어프로치지. 이렇게 들어갈 거냐? 앞에 거대한 이제 어떤 몬스터가 있잖아요. 게임 비슷해요. 몬스터가 이렇게 던전에 있으면은 우리가 옆으로 돌아가지고 뒤에서 칠 거냐, 아니면 정면에서 칠 거냐, 위에서 칠 거냐 이런 접근 방식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좀 전달하려고 했나 보다,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진짜 완전 그냥 지식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정보 전달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런 거를 요런 식으로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 보는 거야. 일단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밑에 보면은 링크를 걸어주잖아요. 이 사람 뭐 있다, 이 사람한테는 이거를 보라는 뜻으로 보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거를, 왜 영상을 보라고 했냐, 그게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컨텐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일종의 리서치 정도, 리서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리서치나 이렇게 좀 어떤 정보 전달자 정도, 그런, 제가 이렇게 막 애드립이 좋아가지고 어떤 막 재밌고 이렇게 쏘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바코드 이분들처럼, 이분들은 그냥 자체가 그냥 켜놓기만 해도 재밌어, 웃기고 막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멘탈이 힘들고 하니까 이걸 봤던 건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퀘스천을 붙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주식의 어떤 적정 시총 가격을 매겨볼 것이냐, 뭐 어떤 시점쯤 됐을 때,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을 내가 이 정도 선상에서 10,000원인데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풀로 홀딩 해보다가, 이 정도 선에서는 조금 내가 어느 정도는 부분 매도해가지고 물량을 좀 줄이고 현금을 갖고 있다 다른 쪽으로 움직여야지, 그런 머릿속에 워게임을 계속 해봐야 돼요. 해야 나중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걸 할 수가 있거든. 그또 누가 물어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펄어비스 초창기에 일단은 상장하면 무조건 빠지거든요. 빠졌다 올라오는데 그거 모르고 또 뭐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못 모르니까 막 아무나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쭉 빠져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관계인 아닌 사람들은 다 빠져요. 그러면 이제 진성 주주들만 남고, 그때부터 이제 슬슬 실적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국내는 그런 식은 아닌데 해외는 거의 100%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을 낮춰주면은 어차피 기관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좀 투자를 길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모니터링 하나가 일정 시점엔 들어와요. 싸지면 들어오고, 뭐 안 싸져도 그 정도 적정 가격이다 싶으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이쪽 분야를 알고 내가 이쪽 시점에서는 이렇게 또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거를 계속 핸들링 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냥 혼자. 심심하잖아요. 전업하면은 시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도 해볼까 저렇게 접근도 해볼까, 아니면은 지수 추종해가지고 내가 한 100개 세팅해가지고 그렇게 또 움직여볼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종목을 1억인데 막 100만원씩 해가지고 100개 해가지고 그렇게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접근도 해봤어요. 단타도 해보고 중타도 해보고. 근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법도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단도 찾아보고, 그런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밤 10시 반쯤 되면은 이제 장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분리자드, 닌텐도 같은 경우 이제 오전에 10시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유비소프트, 텐센트 이렇게 체크하고, 어차피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블리자드 뜨면 같이 떠. 블리자드 꼬꾸라지면 같이 꼬꾸라지고, 엔비디아도 같이 움직이고, 텐센트도 같이 움직여요. 1시까지 보다가 취침하고 9시에 일어나서 이제 장 시작하면은, 아프리카 쪽에 뭐 이렇게 주식 방송 있어요. 뭐 단테, 그때는 단테였는데 지금은 또 안 계신 것 같고, 하여튼 요런 것도 틀어놔요. YTN도 좀 틀어놓고, 뭐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9시에서 10시 사이에 상방 하방 결정되면은 보통 다 다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들어갔다가 뭐 잠깐 3, 40분 있다가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고, 먹고 빠지는 거죠. 점심 전에 좀 쇼부 치고 밥 먹은 다음에는 저는 해외 게임 위주로 이제 그냥 유망한 게임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거 어떤 식으로 좀 패대기를 쳐볼까 막 이런 거 하다가, 저녁에 7시쯤에 이제 저녁 먹고 8시 넘어서 좀 이제 있잖아요. 나스닥 앞에 장 시작하면은 그런 거 좀, 뭐 예전에는 또 그렇게 막 판매 이렇게 뭐야, 그 뭐지, 예약 매매 이런 거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자고 이런 식인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조금 틀려요. 이제 뭐야, 미국장하고 이제 미국에서 뭐 일어난 거 이렇게 봐가지고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거 체크해서 아침에 9시 정도 되면은 미리 먹고 빠질 것만 확인을 했다가, 뭐 5%든 3%든 빨리 먹고 빠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들어, 진입 안 하고. 그러니까 스캘핑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루 봐서 한 1억 정도로 굳이 있어가지고 뭐 한 뭐 2, 300 수수료 떼고 한 200 정도다 이러면 하루에 200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뭐 25일인데 한 뭐 20일 정도만 그래도 200,
그럼 4천이잖아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그냥 한 1,000만 원 잡고 그 정도 때린다. 1,000만 원 잡으면 전업해야죠. 그래서 1억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스윙식으로 그렇게도 하시는 것 같고 뭐 이게 전업 전문 그 사무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의도나 어디서 이제 같이 그냥 이제 노년에 이제 뭐 집도 있겠다 뭐 크게 뭐 돈 벌 건 아닌데 한 뭐 3억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이제 물량 한 2억은 한 두 개 들어가 있고 한 1억 가지고 이제 단타라고 하기도 그렇죠. 뭐 한 그것도 쪼개가지고 또 이제 또 국밥 배터 비슷하게 또 그 해가지고 점심 때 또 잘 되면 또 여의도가 또 갈비탕 먹는 거죠. 그렇게도 하시는 것 같고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울린다기보다는 이제 또 회사도 다녀야 되고 이제 또 뭐 이사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지금 이제 살아있나 죽었나 그런 것만 체크할 정도인데 아마 이제 유튜브 하는 거는 모르시겠죠. 이제 또 알기 말하기도 좀 그래요. 좀 서로 그냥 여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공유하면 되는데 뭐 딱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소희짱님이나 뭐 박호두 분처럼 제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애드립이나 이렇게 유머나 그런 예능적인 부분은 별로 없고 그냥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정도 어떻게 좀 판단한다 어떻게 이게 좀 핸들링 한다 정도는 알지 저도 주식으로 수익을 그렇게 한 5천 6천 정도 수익이 냈다가 한 3천은 그냥 코인으로 날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2, 3천인데 그것도 사실 생활비로 쓴 거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저한테 1억 주면서 수익 내라 그러면 수익은 당연히 내지. 왜냐면 저는 그냥 무조건 세팅하고 들어가잖아요. 뭐 한 반 정도는 지수 넣고 나머지 3천 정도 천천천은 또 완전 초우량주에 넣고 한 2천은 그냥 현찰 갖고 있는데 그게 망가지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 그렇게 안 근데 이제 재미는 없는 대신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뭐 1억도 없고 뭐 평소에 이제 죽을 때까지 1억 못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게 즉 어떻게 보면은 영상이 지금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영상이 비슷해요. 항상 좀 비슷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될 수 있으면 위험하게 하지 말고 잔잔하게 좀 아까는 솔직히 차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차트보다 이게 위메이드하고 그 뭐지 컴투스 홀딩스가 아이템 잘 잡았어 아주 하여튼 요즘은 기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 쪽으로 확 넘어갔는데 거기서 뭔가 어느 정도 실적이나 퍼포먼스 나오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모르니까 제가 뭐 사람 말은 못 하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나 또 한 달 있다가 또 뭐 또 상한가 막 세네 번 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냥 제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확 갈지는 몰랐지. 그러니까 그냥 알고나 계시라 이런 거죠. 근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구경 맨날 하는데 이게 남의 집에 뭐 불나고 이러면 또 그거 구경한다고 또. 그러니까 그냥 원래 국내 주식 잘 안 하고 그냥 체크만 하는데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재미로. 그래서 옛날 생각도 좀 이거 유튜브 하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전업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냥 혼자 그냥 이제 좀 회사 안 다니고 좀 이렇게 몇 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나요. 그때 멘탈이 참 힘들었어요. 생활비는 매달 뭐 한 3, 400씩 빠지는데 이제 뭐 한 달에 한 500씩은 무조건 수익이 나니까 그때는 막 이제 막 한 1억 7천 이렇게 막 2억 정도로 핸들링 하니까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수익은 계속 났어요. 근데 이게 뭐가 힘들었냐면 이제 하락이 왔을 때 이게 생활비까지 빠지니까 와 이게 막 은행이자도 빠지는 막 정신 못 차리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견디면서 하겠는데 그때는 이제 좀 뭐 회사 쪽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딱 정석은 그냥 뭐 은퇴를 해가지고 돈을 뭐 2, 30억 벌어가지고 은퇴하는 것도 좋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일이 없으면은 사람이 좀 뭐랄까 좀 하여튼 좀 그냥 애매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일은 일대로 하되 그 대신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막 막 사장님한테 맨날 아부하고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쿨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저는 아마 제가 뭐 한 10억 있다 해도 또 일을 또 하겠죠. 뭐 눈치가 또 눈치 보이는데 또 뭐 주변에서 또 뭐라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이제 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이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6명 7명 계속 얘기했던 거는 확률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게 뭐 진짜 한 10년에서 최소한 20년 동안은 꾸준히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그때 단톡방에도 몇백 명씩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한 분들은 보통 이제 아예 은퇴하든지 그냥 이제 자기는 그냥 재미로 그냥 한 1, 2억 넣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기다리는데 심심하잖아요. 뭐 전업도 사실 심심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다고 옛날에 옛날 시 블리자드에 몰빵 했었는데 뭐 좀 어떤가 막 이런 스타일의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번외로 빠져나온 거고, 실제로 플레이어로서 뭐 한 2억인데 뭐 그때 그때 뭐였지?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막 단타로 막 들어가. 그래서 뭐 1, 2천 먹고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단톡방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뭐랄까 진짜 실력자다. 근데 그분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는 진짜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게 한두 번 먹기는 뭐 못 먹겠어요. 운인데 그것도 뭐 한 3, 40% 확률이다 이러면 운인데 한 6, 70% 확률이래야지. 그래야지 100번 돌리면은 50%만 넘으면은 카지노가 그렇잖아요. 49%고 카지노가 51%가 카지노고 일반인 49%이 정도 1% 정도 차이 나는데 수수료 떼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게 무한 반복되면 결국 카지노 쪽으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51%와 49%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내가 승률이 30%다.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야구에서 3할 때지 주식은 최소한 51%는 돼야지 자기가 그 어떤 주식장에서 이렇게 나가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몰빵해서 들어갔는데 뭐 하한가 맞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레버리지 썼다 1억인데 뭐 3억까지 레버리지 썼는데 하한가 맞았다 6천 날라가면 1억이면은 한 4천 남은 거예요. 그거 회복하기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멘탈까지 나갔는데 3억까지 핸들링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진짜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고, 뭐 1억 있다 이러면 한 4, 5천 정도 넣어놓고 5천 지금 대기하셔야 돼요. 지금 다 지금 전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현찰 좀 빼놓고 내려오면 줍줍하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야 10% 10% 10% 이렇게 물량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완전 주식에 몰빵해가지고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 흔들리면은 멘탈 또 나갈 건데. 그러니까 우량 주고 저기고 일단은 소나기든 뭐든 지나가는 건 좀 피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조회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재미로. 근데 내일 또 이거 보신 분들은 위메이드랑 컴투스 홀딩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30만 원씩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갈비탕 값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로 보시라고, 예, 어영부영 떠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